안녕하세요. 웃기는 작가 빵문입니다. 절대 이렇게 쓰지마! 돈 아까운 웹소설 베스트 3 나갑니다. 웃기는 작가 빵문이. 웹소설을 쓸 때 많은 좋은 작품들을 읽어보고 인기 작품 읽어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근데 읽다 보면 정말 재밌는 작품 너무 많죠. 하지만 돈 아까운 작품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떤 소설이 돈 아까운지, 이렇게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똑같은 말 반복하면서 분량 내리는 소설. 했던 말 또 하고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앞에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 1부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2, 3부는 단행본으로 결제를 했어. 제주도 갈 때 비행기 안에서 보려고 몇 권을 결제를 했어요. 근데 이걸 읽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말만 나오는 거예요. 1부의 그 참신함과 재밌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고 그래, 분량 늘릴 수 있어. 인기가 있으면 좀 늘리는 게 같은 작가로서 이해해 줍니다. 하지만 이게 같은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뭐 감정이 좀 더 고조되거나 조금 다른 연출이 돼야 되는데 비슷한 강도로 오해하고 비슷한 강도로 변명하고 오해하고 변명 진짜 이거를 이 단행본 한 권 내내 이런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이거 환불도 못 받고 그래서 피눈물을 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된다는 건 뭐예요?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읽는 독자가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줄거리를 정리해보잖아? 단행본 한 권짜리 줄거리를 정리해보면 알맹이가 몇 개 없어. 얘네가 어딜 가지도 않고 무슨 사건이 벌어지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이런 분량을 써놨지? 의아할 정도로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플롯이 계속 반복되면 독자들은 댓글에서 이거 언제까지 이런가요? 건너뛰고 보려고 하는데 몇 화로 넘어가야 되나요? 선발대 좀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 달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판타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몬스터가 나와. 얘를 한 번에 쓰러뜨리지 못해. 뭐 이것저것 하다가 더 성장을 하고 그래서 겨우 잡아. 그럼 잡고 나서 보상을 얻어. 그리고 또 더 강한 몬스터가 나와. 어쩔 수 없이 그 장르가 가진 플롯의 반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반복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큰 줄거리, 큰 스토리 라인에서는 반복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의 변화를 줘야 되고 강도. 고구마가 이만큼 쌓이면 사이다도 이만큼 쌓여야 되고 오해도 간단한 오해가 있고 되게 죽고 못 사는 오해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변화를 주면서 독자가 지루하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중반 이후로 무너지는 소설. 너무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아까 첫 번째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엔 너무 재밌어요. 매력적인 캐릭터, 매력적인 설정, 나만의 개성, 얘네들 등장시키고 주요 스토리 터뜨리고 이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쫀쫀하게 몇십 편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30편 되고 40편 되면 이제 작가가 벌려는 놨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리고 스토리가 쭉쭉쭉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 이게 반복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초반에 너무 재밌는데 중후반은 재미없어. 하차! 이래버리는 독자님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중반 이후에 재미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딴 길로 세면 안 돼요. 주인공이 목표 의식이 확실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쭉쭉쭉 가야 되는데 얘 목표가 복수라고 하면 세부적인 에피소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목표는 복수잖아. 복수를 해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아카데미 가서 요리를 배워서 요리왕이 돼. 이러면은 독자들은 복수하는 얘기 보려고 이 책을 봤는데 갑자기 요리왕이 되면 얼마나 뜬금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무너져버린 이런 작품들의 특징, 지름작일 때 시놉시스를 조금 설렁하게, 시놉시스나 설정을 조금 뭐라고 그래야 돼? 대충? 대충은 아니겠지. 열심히 했겠지. 갑자기 삘 받아서 이런 거 쓰면 재밌겠는데 막 써. 그래서 무료연재 그냥 지름으로 시작했는데 인기가 좋아. 그래서 와, 역시 난 천재인가 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쓰다 보면 중반에서 무너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완결까지 세부적인 스토리를 다 정해놓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큰 줄거리, 주인공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내가 여기서 세부적인 에피소드를 생성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스토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그거는 계속 계획해두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반부가 재미있잖아요. 처음엔 이렇게 재밌으니까 뒤에 가면 더 재밌겠지 막 그러면서 이만큼 재미를 쌓아놔서 이제 이만큼 재밌는 걸로 독자가 만족을 못해요. 더 큰 재미를 원하는 거지. 작은 사이다로 뭐 만족을 못하고 더 큰 사이다를 원하는 것처럼요. 근데 이게 재미가 안 되면 실망이 되고 후루룩 하차하고 돈 아깝네, 초반만 잘 쓰네, 이런 댓글이 달리게 되는 겁니다. 댓글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이야기들을 독자들이 주로 하는지 그런 거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후반을 쓸 때 중요한 점은 완결해서 어떤 식으로 임팩트를 때려줄지 계속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큰 가닥을 잡아놓지 않고 가면 이게 좀 흔들리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고조되잖아요. 처음에는 동네에서 짱이야, 다음에는 시에서 짱이야, 도에서 짱이야, 나라에서 짱이야, 세계에서 짱이야, 이렇게 계속 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점점점 세져야지. 나라에서 짱이었는데 엔딩에서 동네에서도 1등이에요 이러면 그러니까 내가 엔딩을 어떻게 쓸 거고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건지 계속 생각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결해서 독자들의 만족을 얼마큼 이끌어내는지 계속 염두에 두고 쓰시길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삘 받아서 쓰면 한계가 있어. 세 번째로 돈 아까운 소설, 떡밥 회수가 안 되는 소설. 작가들이 그런 거 진짜 잘해요. 소재가 나와, 이거 막 대단해, 로맨스 판타지를 쓰는데 남자 주인공이 죽어가면서 품에서 뭐 하나를 딱 꺼내서 줘. 이것만은 꼭 간직해 주오 이러면서 막 죽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안 죽겠지, 남자 주인공이니까. 여주인공한테 딱 줬어. 그게 막 요만한 약병이라고 쳐. 이것만은 꼭 당신이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약병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 여주인공이 이 약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적들을 피해 다니고 이 막 이렇게 뭐 때리는데도 안 주고 그런 식으로 약병을 지켜. 근데 그 약병이 어디에 쓰는 약인지 하나도 안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독자 입장에서 얘네 지금 뭐 한 거야? 이렇게 배신감에 떨 수가 있거든요. 모든 플롯을 정해놓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쓰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새로운 소재를 등장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인물이 되게 분위기를 끌어내고 굉장한 사건의 실마리가 될 것 같은 소재처럼 띵 등장을 했는데 막상 얘에 대해서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고 그래 버리면, 그리고 설정이랑 작품 속의 캐릭터 이거를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차기작 준비하는 게 제목이 악녀는 복수에 미쳤던가? 또 기억을 못하네. 악녀는 복수에 미쳤다라고 쳐. 그러면 이 악녀가 복수에 미쳐서 복수를 계속 해야 되잖아. 그래서 작품 소개에도 막 영혼을 모아서 이 주인공이 얼마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지, 그러면 독자들은 이거 복수하는 얘기구나, 악녀구나 이러면서 막 하는데 얘가 갑자기 너무 착해지고 복수는 안 하고 연애만 하면은 또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떡밥도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설정이 복수니까 복수에 대한 떡밥 되게 많이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되게 간단하게 막 갈등 20화 정도 갈등 쌓았는데 그거 한 2000자 걸쳐가지고 마지막 부분에서 악당 죽여버리고 이제 사랑으로 빠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정을 낭비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작품이 쌓이고 장편을 많이 발표하다 보면 내가 썼던 설정이 겹치지 않게 애써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설에서 남자 주인공이 늑대귀가 나오는 설정을 썼거든요. 그래서 보름달이 되면 얘가 늑대가 되는 그런 설정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제대로 못 썼어요. 그래서 요만큼만 등장하고 사라져버렸단 말이야, 그 설정 자체가. 그럼 거기에 관련된 떡밥도 사라져버렸겠죠. 그래서 독자님들도 아쉬워했고 작가 입장에서도 내가 다른 소설에서 또 보름달이 되면 늑대귀가 나오는 남주인공 쓸 수 있겠어요?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정이라는 거, 주요 떡밥이라는 건 다음 작품에서도 활용을 못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아껴가면서 잘 써야 됩니다. 떡밥은 독자의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떡밥은 뒷편을 클릭하게 해요. 하지만 떡밥 회수가 안 됐을 때 독자는 실망하게 되고 돈 아깝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대심도 적당히 부풀리고 반전도 적당히 쳐줘야 되고 사이다도 열심히 터뜨려줘야 돼요. 사이다만 뿜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언제나. 돈이 아깝지 않은 소설은 연동률이 좋은 소설이고, 연동률이 좋은 소설이 뭡니까? 돈을 잘 벌어주는 소설입니다. 우리 모두 돈이 아깝지 않은 소설, 수익이 많이 나는 작품 쓰도록 애써보도록 합시다. 단행본은 환불이 안 돼. 감사합니다.